귀중한 자리에서 저희 그 발표 조정의 발전, 그리고 이제 민간 조정기구로서 아까 이제 이용복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이제 행정법을 주 전공으로 합니다. 법제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법 체계라든지 법제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조정학회의 창립 당시부터, 저희 이제 한국조정학회는 기독교 화해 중재원보다 한 2년 정도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2009년 9월 달에 저희가 그 당시 법원의 그 부장판사를 지내셨던, 그리고 조정 분야에 아주 전문적 식견이 있으신 부국 영산대 총장님을 이제 초대 회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학회가 발족돼서 지금 한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간 한 40여 차례 학술 행사를 하고, 다음 주 코로나 환경입니다만은 올해도 한 5차례 대한민국 국가체 발전을 위해서 이 조정을 이렇게 확산시켜야겠다. 지금 코로나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개헌을 하고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을 법률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위축되면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한국 법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하는데, 저희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이제 저희 학회랑 공동으로 오늘 얘기하는 민간형 조정, 그것도 이제 입법으로서 그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랑 또 행정형 조정, 아까 서원재 그 교회 법학회 회장님 말씀하신 약관 규제위원회, 그건 행정형 조정입니다. 그거는 또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간형 조정 활성화의 문제를 제가 이제 화두로 들고, 사실은 그 조정 사회로 좀 넓은 의미로 보면 ADR이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부원장님 말씀은 조정을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ADR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구강 구조가 좀 뭐가 있는지, 이게 말만 하면은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아까 준비된 자료는 저희가 그 대한변협회의 인권과 정의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12월 1일자 발표한 그 변호사법 109조와 이제 민간 조정 활성화에 관한 글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자유롭게 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의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A자가 좀 중요한데요. Alternativ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Dispute Resolution 해서 이제 분쟁 해결. 근데 이제 Alternative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의 분쟁 해결, 또 하나는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이런데요. 재판 외의 분쟁 해결로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보충적인, 재판을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로 의미를 보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대안적, 그러니까 판결의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런 분쟁 해결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아마 95%가
판결문 안 쓰고 다 조정이나 이걸 가지고 해결합니다. 거기는 이제 재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정, ADR 하면은 이건 뭐 세컨드 저스티스다, 뭐 판결만 못한다 이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사 소액 사건의 뭐 100만 건 중에 한 70만 건이 민사 소액인데, 지금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고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판결이냐? 지금 3천만 원 미만이 소액입니다. 그러면 1년 연봉에 가까운 건데 그 소액 사건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결이라고 말하지만은 왜 이겼는지, 어떤 이유로 졌는지에 대해서 결론도 모르고 그냥 판결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2심까지 간 다음에 3심에서는 상고심 처리 절차 특례법이라고, 그것도 부동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건이 많아서 지금 법원이 그렇다지만은 이 판결에 대한 그 사법적 불신, 이게 크다고 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런 어떤 품질 면에서 과연 판결이 그러면은 일반 국민에게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걸 가져다 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ADR 운동이라는 건 뭐 미국 사회에서 19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이게 확산돼서, 독일 같은 나라는 제가 공부했던 독일인데요. 독일은 사실 변호사 보험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2012년 그 조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이 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 회고적이고 규범에 따라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또 입증 책임의 문제도 있고, 전부냐 전무냐 all or nothing입니다. 도안이면 뭐가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분쟁을 해결했지만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미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조정이나 ADR의 그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뭐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시간, 비용, 뭐 관계 지속성.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싱가포르 조정 협약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 1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돼 가지고 발효됐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되고 우리나라도 서명국이 돼 있는데, 이 싱가포르 조정 협약은 국제 상사 분쟁에 이것이 국제 규범으로 되고 우리나라도 비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민간 조정의 어떤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차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민간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고요. 사실은 그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변호사법 제 109조입니다. 109조는 뭐냐면은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그 법률적인 사무나 법률적인 사건, 그것을 처리하면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직업적인 그 활동을 전문 자격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액 사건도 다 변호사만 해야 되는데, 소액 사건은 어떻게 되냐? 변호사 아니고 형제 자매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실제로 변호사가 맡을 수도 없어요. 뭐 한 몇백만 원짜리를 어떻게 변호사가 그 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정에 친숙한 영역이고, 또 설사 그게 판결로 간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도 지금 뭐 쓰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판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법 109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민간 조정 말고요. 이 조정 중에는 이제 법원형 조정이 있습니다. 법원 쪽에서 하는 조정. 여기 이제 기독교 화해 중재원에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법원 연계형 조정이라서 저는 뭐 그것을 그런 표현이 적절한 하청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법원에 할 거를 이렇게 비단 여기만 기독교 화해 중재원만이 아니라 뭐 대한상사중재원 등등 한 20여 개 기관, 뭐 로스쿨에도 해당돼요. 중앙대 로스쿨, 고대 로스쿨, 뭐 또 여러 또 서울 지방변호사회라든지 여러 기관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제 사건 처리하기 좀 어려운 것들을 넘깁니다. 그걸 갖다 이제 뭐 그런 연계형뿐만 아니라 또 수소법원이라고 법원에 이제 판사들이 또 조정 담당 법관도 되고 수소법원에서 또 판사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맞는 사건을 그 조정 후에 하는 거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라는 건 뭐냐면 허심탄회하게 자기 얘기를 다 해놔야 되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법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뭐냐면은 불이익하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 있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렇게 조정에는 승낙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에 아까 말씀드리지만 말은 조정으로 돼 있는데 법원형 조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자가증식이라고요. 엄청나게 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직 대법관을 하신 분들 해서 뭐 조정센터도 만들고 뭐 각종 조정기구를 법원 안에다 두고 있는데 민간에서 무슨 조정 전치하면은 이 재판청구권 침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재판청구권 침해입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분쟁을 당사자들이 해가지고 우리 소송 판결 안 받기로 부재소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되고 법원에서 조정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법원의 조정은 또 어떤 형태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의 원래적인 이념에 안 맞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조정은 원래 조정인이라는 중립적 제3자가 양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조력해주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은 양 당사자고 조정인은 그야말로 조연입니다. 조연.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를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찾아가도록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는 가이드지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느냐? 법원형 조정도 있고 아까 약관 조정위원회 뭐 등등 환경분쟁위원회 행정부처에도 행정형 분쟁 조정이 한 70여 개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뭔가 그 조정의 법례에는 안 맞는 쪽으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해결 지향적이에요. 그 해결 지향해야만 예산도 받고 조직이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그러고 당사자를 막 출석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락 안 하면은 뭐 당사자가 2주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 안 해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결과 지향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조정이 원래 추구하는 원래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DR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ADR 중에 이 협상과 조정은 자율 해결입니다. 협상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정은 제3의 조정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이고 이게 자율적이고 자기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 반면에 중재와 판결은 타율적입니다. 맡겨놓으면은 중재 판정에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중재 판정에 서면 합의가 되면은 그 따르는 거죠. 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고 하고 다만 아까 중재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ADR은 이제 단심성입니다. 한 번에 끝난다.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스모, 저희 뭐 일본 가봐서 스모 경기장을 가봤습니다.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밥도 먹고 하루 종일 이러는데 단판 승부입니다. 일본의 뭐 문화가 어떻지만 이쇼겐메입니다. 모든 걸 거기. 일본도 소액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우리는 3천만 원 미만인데 일본은 얼마 정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60만 엔입니다. 그러면 한 620만 원 소액 사건인데 이 소액 사건의 경우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단심입니다. 그거 끝나면 사건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사건 대법원까지 가지만 제대로 만족스러운 걸 못 받으면서 사건은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사건은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난 간이한 절차를 간다. 그러면 간이한 절차로 가는 선택을 택한 사람은 이의 신청하고 끝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그거는 자기 그 결론. 그렇지만은 뭐 판결 이유를 안 써도 된다 이건 없어요. 간략하게나마 이런 당사자가 쓴 것들을 이렇게 물론 뭐 판결 이유 안 쓰도록 하는 거는 사건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이유가 없는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고 그걸 추론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과정인데 그거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뭐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행정형 조정 또 법원형 조정 이것은 거의 국가 주도형입니다. 국가 주도형의 그 모델로서 예산을 쓰고 끌고 가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싹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민간 조정기구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없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랑 대한상사중재원은 민간형 조정기구로 합니다만 그거는 또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제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뭐 서울지방변호사의 뭐 조정중재센터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독교 화해중재원에 이거를 본따서 뭐 조계종 안에 뭐 또 조계종이나 뭐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불법 화해 중재원인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도 역시 뭘 하는가 보니까 법원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지 자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왜 못하느냐가 가로막는 게 변호사법 제109조 109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비변호사가 법률적인 사무 근데 법률적인 사무인데 조정이라고는 말하는데 중재 화해 등 뭐 소송 뭐 심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타 법률적인 사건을 처리하면은 이게 뭐 징역 7년까지 이 형벌을 부과하고 또 벌금형도 병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뭐 중벌을 처하도록 이렇게 형사 처벌로 대처하는데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민간 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요 유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당사자한테 돈을 받지 않고 뭐 어떤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의 바쁜 오늘날 누가 어떤 사건들 한 번은 해줄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기독교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왜 당사자한테 유상으로 받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 저는 이제 법제위원회도 그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법 질의 같은 것이 이렇게 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런 것 중에 여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민간 기업이 조정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사건도 받고 조정인 교육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건 변호사법에 위반돼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변호사법이 이걸 막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독일과 일본은 비슷합니다. 일본도 우리 같은 것을 타개한 것이 2004년도에 ADR 기본법을 만들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유료로 돈을 받고 ADR 그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뭐 첫 번째가 아마 스포츠 중재 기구를 민간 기구죠. 다 한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기관이 법무부 장관이 인증을 해주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대입하면은 기독교회 중재원 그럼 법무부에서 인증한다. 그러면 이제 유상으로 받고 뭐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또 거기 이제 그 위원분들이 또 꼭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오셔 하도 비용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일본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런 인증 기관을 둠으로써 인증 기관 내에 비변호사도 거기에 조정에 참여해서 유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있고 독일은 아예 이제 독일은 유럽 차원에서 2008년도에 각 국가에 조정 관련 그 법률을 만들라는 그 디렉티브라고 그러죠. 그 권고안이 내려져 가지고 이태리 뭐 프랑스 다 했는데 독일은 2012년 조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분쟁 해결 촉진에 관한 그 조정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조문은 많지 않지만 조정인을 양성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데 비변호사인 뭐 조정은 사실은 변호사나 법률가의 친숙한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법조인들은 이게 분쟁을 그냥 일도 양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쪽이지 이렇게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또 심리학을 하신 분 또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분쟁을 잘 해결하는 그 숨어 있는 이익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정인의 능력 중에 중요한데, 근데 지금 법원에 있는 뭐 조정위원 또 행정형 조정위원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하냐? 조정 능력이 있는 걸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명망가 중심이에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뭐 교수 그룹, 뭐 판사나 변호사 그룹, 법조인 그룹,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그룹, 그리고 이제 그냥 또 학식과 덕망.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그냥 위촉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그런데 이제 조정을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의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조정인을 양성할 때 어떻게 하냐? 120시간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뭐 외우기 좋게 일본은 120기관 정도, 조금 더 늘었는지 모릅니다. 독일은 120시간에 여러 가지 그 조정 기법이나 뭐 이런 협상학 또 조정 윤리, 역할극 또 조정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의 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을 조정인을 줍니다. 그래서 인증 조정인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정, 뭐 소액 사건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맡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모델로 그 변호사법을 타개하려면 결국은 민간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중요한 게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보면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약국,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돕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로서 조정인의 윤리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조정인들이 지켜야 될, 조정인의 제일 중요한 게 비밀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 원래 판결은 공개주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재벌이나 뭐 이런 것 뭐 그런 분들은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더라도 조정.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는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가사조정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조정도 이 소액 같은 거는 조정전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유럽에서 가장 잘 된 게 싱가포르입니다. 몇십만 건을 그냥 거기서 해결합니다. 조정전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 모델. 우리도
지금같이 소액 사건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런 그 판결 같지 않은 판결을 받을 바에는 조정을 전치하도록,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이게 민간 조정이 무슨 이게 어느 기관 거를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 계속 산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한 사건을 갖고 1심, 2심에서 오래 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정학회는 행복학회다. 조정학회. 미국의 그 론드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세탁소라는데 세탁소 협회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하루만 쉬면은 미국 부부들이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예? 누가 빨래 올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듯이, 우리 조정학회라는 게 이게 이제 조정 문화를 사회에 확산해 가지고 법원만이 이게 법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만족스럽지도 않고, 오직 그 법이라는 그 좁은 잣대만 가지고 또 당사자가 또 증거가 없으면은 억울하게 또 결론이 안 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미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사회에 확산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근데 그러려면요,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성공은 안 하더라도 이 기독교회 중재원에 앞으로 하실 때 조정인 분들이 꼭 뭘 이렇게 해가지고 훈수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후견적으로 뭔가 답을 내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안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원래 싱가포르 조정협약도 그렇고 유럽의 독일의 조정법도 그렇고, 이 조정인은 결정 권한이 없다,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아까 말씀하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조력자지, 뭔가 답안을 내놓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사조정이나 행정형 조정 그런 데 보면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가지고 조정인이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정의 ABC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이렇게 과거로부터 미래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이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오렌지 같은 거를 두 아이가 싸울 때 오렌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데 이 조정인 잘 쉽게 오면은 반으로 잘라서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일본에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며느리가 그렇게 반 잘라주니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렇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애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스를 만들려고 그런다. 또 어떤 애는 이걸 가지고 차를 만들려고 한다. 껍질로 차를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게 맞다 이런 거고요. 또 독일의 책을 보니까 두 아이가 싸우는데, 그러면 한 아이는 오렌지를 원치는 않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사과 사달라는 걸 안 주다 보니까 저쪽을 한 형제가 갖는 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도 갖겠다는 것이지 진짜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숨어있는 이익을 간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 당사자가 어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꼭 성공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결과지향보다는 역량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이제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앞으로 이게 이제 그 민간형 조정의 성공과 그것의 어떤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확산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에는 물론 비용을 받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로부터 지원 못 받으면은 교계로부터 지원 받아가지고 자꾸 좋은 선례를 순수한 하청받는 거 가급적 최소화하시고, 그 중에서 법원에서 못하는 걸 해결하시는 리딩 케이스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그러나 어떤 독자적인 길을 이렇게 모색하시면서 해결된 사례들을 이렇게 전파하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확산하는, 이렇게 ADR 무브먼트, 조정의 시대를 견인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그거를 확산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희 학회는 그런 그 ADR 시대를 여는데 저희 학회는 학자들은 이론을 제공하고, 또 각종 그 변호사분들이나 그 실무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하고, 또 학회에 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는 또 개방적인 입장이라 또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참여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 그 학회와 또 이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이제 MOU를 지난 9월에 체결해서 또 그 일환으로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국 사회의 이런 조정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갈등을 줄이는 쪽에 합심 협력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또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고 또 방향이고, 그것은 또 옳은 길이고, 길이 옳다면은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좀 거칠게 법원형이나 행정형 조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쪽이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간형 조정도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싱가포르 조정협약 때문에 어차피 또 그런 법률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사회의 그런 어떤 법률 문화의 더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서 어떤 윈윈하면서, 또 이런 너무 그 소송 일변도로 가지 않고, 대법관들 지금 계속 늘릴 겁니까? 대법관 48명을 늘리자는 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땐 조정을 앞에다 해서 그 필터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에 다 같이 한번 지혜를 모으면은, 제가 볼 땐 조만간 조정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